이제 과제에서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permissive로 부팅 시의 기본 방식을 세팅한 것을 이제 확인해 보고 세드 명령으로 이제 확인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세드 명령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cat 명령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뭐 grep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세드 명령으로 어떤 특정 라인에 대해서 출력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떤 파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n 옵션은 의미는 이제 뭐 과제를 해봤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를 붙이지 않으면 어쨌든 이 내용이 다 출력이 되면서 이 라인을 한 번 더 출력을 해주죠. 그러니까 21 라인은 두 번 출력이 되고 나머지 라인은 그냥 쫙 출력이 되죠. -n을 하면 기본으로 출력되는 모든 라인이 전부 다 억제되고 오로지 이 라인만 한번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재부팅 이후에도 퍼미시브로 되어 있겠죠. 지금 현재.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 해서 해봐라 하는 거. 그 다음에 VM2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펠 릴리즈를 등록을 하자, 리포지토리를 등록을 하자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일단 레드햇 등록은 이미 마쳤으니까 이펠 릴리즈 리포지토리만 쓸 수 있게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한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VM2에서는 그놈이 설치되어 있고 그놈에서의 뭐 한글 입력기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시면은 그걸 쓰지 않고 iBus를 쓰는 그런 설정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 이게 있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한국어 입력기를 삭제를 하고 여기 한국어 괄호 한글이 iBus 입력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하고 영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iBus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한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VM1에서는 XFC의 경우에 이제 iBus 입력기에 그 한영 상태가 전부 태극기로 돼 있어서 한영 구분이 안 됐지만 이 그놈에서의 iBus 입력기는 한영 상태가 이렇게 ENKO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한영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iBus 입력기 하나만 가지고 한영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QNS 리눅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VM1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해봐라. 여기까지가 이제 과제였는데, 그 Q&A에다가 어느 학생이 올렸었는데, 답변을 드린 걸 보면, 거기에 이제, VM2도 XFC를 설치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학생이 있었어요. 그죠? 예. VM2도 VM1처럼 XFC를 설치해야 되나요? VM2는 이미 GUI가 설치되어 있죠. 그죠? VM1에서 XFC를 설치한 이유는 우리가 기본으로 VM1을 설치할 때 텍스트 모드로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XFC를 설치해 본 거죠. GUI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VM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놈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글 입력기만 설치라기보다는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자동으로. 설치는 다 돼 있는데 자동 실행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이 자동 실행되도록 추가를 한 거죠. 그리고 기존의 한글 입력기는 삭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실습 내용과 과제 뭐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실제 지금 현재 그 CQNS 리눅스의 상태를 다시 한번 get enforce에서 보시면 permissive로 되어 있겠죠, 그죠? permissive로 되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제 다시 그 원 상태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permissive로 바꿀 때는 sed 명령을 써서 바꿨죠, 그죠? sed 명령으로 이제 명령을 줘가지고 substitute를 했어요. 그래서 enforcing을 permissive로 그렇게 바꿨었죠. 이걸로 이제 enforcing을 permissive로 바꿨습니다. 22번 라인을. 요번에는 이걸 이렇게 스트림 에디터로 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던 VI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즉 VI 편집기를 가지고 이 설정 파일을 편집을 해보겠다 하는 거죠. VI의 초간단 그 사용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료실에 이것을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파일을 편집을 하려면 VI하고 이제 파일명을 써주면 되죠. 물론 그 파일이 위치하는 경로까지 다 써줘야 되겠죠. 경로까지 써주는데 문제는 이제 이 파일의 그 퍼미션이 우리한테 일반 사용자한테 없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거? CQNS 리눅스 밑에 config 파일 그 파일을 편집을 하려면 이제 결국은 sudo로 해야죠, 그죠? 그래서 sudo
vi etc 밑에 sequence linux 밑에 config 이 파일을 이제 이와 같이 편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는 잠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로 만들어 버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종료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컨트롤 Z 누르지 마세요. 네, 네, 어떤 거? 위에요? 뭐 위에 여기가 메뉴인데요. 만약에 BI에서 이 라인이 몇 번째 라인인지 보고 싶으면요, 콜론 하면 이 콜론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 EX 명령 모드라 그래서 EX라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뭔가 명령을 실행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BI가 EX는 아니지만 EX 프로그램에서 파일 내용의 편집을 위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모드로 똑같이 호환이 돼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다. 그래서 EX 모드라고 그러고요. 뭐 EX 프로그램 우리가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set 한 칸 띄고 num이라고만 써주면 되겠어요. num까지 다 안 써나? set new 하면 이렇게 몇 번째 라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특정 패턴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예요? 그 permissive를 enforcing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은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눈으로 흐르는 거죠. 여기에 22번 라인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그 파일의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은 경우, 즉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수만 줄짜리 그 파일이 있다. 그럼 거기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내려가면서 눈으로 찾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검색이 필요해요. 그래서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하려면 이 상태에서 슬래시 하고요. 내가 찾고 싶은 패턴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면 되겠어요. 퍼미시브를 찾아봅시다. 요거는 우리 그 초간단에는 없어요. 초간단에서는 그냥 화살표로 움직이면서 눈으로 찾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그 뭐 좀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스마트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슬래시 퍼미시브에서 찾아보면 퍼미시브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근데 우리가 고칠 것은 여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슬래시 하고 엔터를 치면 그 다음 걸 찾아줘요. 그러니까 슬래시 엔터를 하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거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그 다음 걸 찾고요. 또 슬래시 엔터 하면 또 다음 걸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의 위로 거꾸로 찾아 나가려면 이제 물음표를 하면 돼요. 물음표 엔터를 치면 위로 찾아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슬래시 패턴 엔터 슬래시로 계속 아래 거 또는 물음표로 거꾸로 위에 거 이런 식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퍼미시브 딱 찾았죠? 그럼 컬서도 이제 거기에 가 있어요. 그죠? 퍼미시브의 단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딜리트 키를 누르면 하나씩 지워집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이 하나씩 지워지죠. 여기서 딜리트 키 하나 누르면 이렇게 P자 하나 지워졌죠? 이런 식으로 그냥 permissive를 다다다다닥 지울 수도 있겠지. 또는 X를 눌러도 하나씩 지워져요. X나 delete나 비슷하죠. 근데 좀 더 스마트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지우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D 하고서 달러 D는 delete고요. 달러는 이 라인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의 끝까지 다 지워라 그러려면 D 달러 하면 다 지워져요. D 달러 싹 지워졌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커서 위치에서 그 라인의 끝까지 싹 지워버리고 싶으면 D 하고서 달러가 이제 그 라인의 끝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타이핑하면 되겠죠. 다시 원위치 이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원위치 하려면 이 상태에서 U를 하면 됩니다. 언두겠죠. U 하면 지운 게 다시 살아나고요. 계속 U로 계속 반복해서 이전의 그 상태를 다시 언두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U 한 칸 하나 지운 것도 또 하나 지운 거 다시 원위치했어요. 계속 U로 원위치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럼 D 달러 하면 이제 쫙 다 지워지겠죠. 퍼미시브 전체가. 그냥 지우고 말 거면 D가 좋아요. 딜리트가. 근데 우리가 그냥 지울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내용을 인포싱으로 바꿀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퍼미시브를 삭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퍼미시브를 인포싱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바꿀 때는 change, C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change 하고서 뭘 바꿀 거냐? 단어를 바꿀 거잖아요. permissive라는 단어를. 그러면 CW라고 하면 한 단어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CW, change word의 약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단어를 바꾸고 싶으면 ECW 하면 돼요. 세 단어를 바꾸면 뭐 3CW 뭐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즉 내가 어느 문장 내용 중에 이제 뒤에 있는 세 단어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현재 컬서 위치에서 세 단어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3CW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컬서 위치에서 한 단어를 바꾸고 싶으니까 그냥 뭐 1CW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CW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 change word CW로 해서 그것을 바꾸는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입력이 가능해지죠. 왜냐하면 바꿔야 되니까 있던 걸 삭제하고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입력이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이 모드는 명령 모드라고 해서 방금 아까 본 것처럼 타이핑을 하면 뭔가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일이 벌어졌었죠. 그죠? 뭐 딜리트가 되거나 아니면 X 해서 지워지거나 뭐 U를 해서 언두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게 타이핑이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이 실행되는 모드다. 그래서 명령 모드예요. 그게 BI를 처음 실행했을 때의 기본 모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BI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는 모드죠. 그런데 change word를 하면 그 word를 삭제를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타이핑 입력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돼요. 보겠습니다. 자, CW 해봅시다. change word. 자, 보시면 여기 끼워 넣기라고 나왔죠? 그죠? 이게 뭐냐면 입력,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제 enforcing이라고 입력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은 입력 모드입니다. 이렇게 이제 끼워 넣기를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타이핑을 하면 다 여기에 입력이 돼요. 그냥. 알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여기에 다 입력이 돼요. 뭐 이제 내가 명령 실행해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언두 해야지. 그리고 U를 넣으면 그냥 U라고 써집니다. 저기에. 또 지워야지. 그러고 X를 하면 X가 써져요. 뭐 D 달러 하면 D 달러가 써져요. 그냥. 아까처럼 명령 실행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입력입니다. 이 끼워 넣기 모드에선. 오로지 타이핑 입력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으니까 이거 다시 언두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언두를 하느냐? 다시 명령 모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끼워 넣기 모드에서 Escape 키를 누르시면 다시 명령 모드로 갈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뭔가 되돌리든지 해야 돼요. 되돌리려면. 그럼 끼워 넣기가 사라졌죠? ESC로 와서 이제 U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두. 다시 퍼미시브가 됐죠? 이전 것도 언두 하려면 또 U. U를 계속 반복하면 이전 거 다 취소가 돼요. 됐나요? 해결이 됐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냥 언두 해봤고요. 다시 change word 해서 enforcing 하고 끼워 넣기 끝났고요. 자, 이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고쳐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해야 되겠죠? 예. 근데 저장하지 않고 다시 escape 눌러서 undo 또 하겠습니다. undo 다시 요게 됐죠? 그러면 그렇게만 할 수 있냐? 아니고 그냥 입력 모드에서 삭제하고 입력하고 하는 걸 그냥 해볼게요. 글자 단위로 노트패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 단위로 지우고 입력하고 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컬서가 여기 와 있죠. 여기 P자 앞에 여기서 I를 누르면 insert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컬서 오른쪽으로 뭔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끼워 넣기 모드가 돼요. I.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면 타이핑 하는 대로 그대로 입력이 되고요. 또 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왼쪽 게 지워지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오른쪽 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입력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글자씩. 오로지 한 글자씩. 알겠죠? 네. 입력 모드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enforcing이라고 쓰고 뒤에 거는 뭐 딜리트 해서 이렇게 지울 수 있다 이거지. 뭐 이건 거꾸로 백스페이스에서 내 타이핑 오타 났네. 다시 이렇게 글자 단위로 입력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게 I 모드입니다. 오늘 BI 뭐 이것저것 배우죠, 그죠? 자, 이제 다 고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Escape 눌러서
다시 명령 모드로 간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돼요? 요거는 아직 저장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장해야죠. 여기서 절대로 컨트롤 C, 컨트롤 Z, 컨트롤 Q 뭐든지 컨트롤 누르지 마세요. VI에서. 컨트롤 눌러야 되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VI를 안 다음에 해야 될 일이고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EX 모드로 갑니다. 콜론 하면 다시 여기에 오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쓰냐? 저장하고 끝내기 W and Q입니다. Write quit 하고 엔터 그러시면 저장하고 빠져나와요. 엔터 끝났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면 이제 다시 들어가야죠. sudo 해가지고 vi 해서 다시 들어가시고 여기서 다시 이제 패턴 찾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내가 22번 라인이었다는 걸 알으니까 콜론 22 하고서 엔터 치면 22번 라인으로 갑니다. 아니면 뭐 22G 해도 가긴 가요. 예, 여기서 이제 고치시면 되죠. 고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뭐 change word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insert I 눌러서 한 글자씩 삭제하고 한 글자씩 입력해서 완성해도 되고 어쨌든 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escape 눌러서 다시 명령 모드로 와야 된다. 거기서 콜론 write Q. 만약에 이거 내가 잘못 고쳤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빠져나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escape 누르고 U 해서 다시 원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까지 언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콜론 Q 느낌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빠져나가기.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부터 아무것도 저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화된 거를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기입니다. 내가 변경했던 건 모든 건 다시 무시하고 빠져나가기. 네. 뭔가 자신이 없을 때는 일단 빠져나가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Q 느낌표 엔터 하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간단 BI 사용법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파일은 어찌 됐든 그냥 꾸역꾸역 편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BI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BI는 아니고 BI 자체는 워낙에 그 강력한 편집 프로그램이라서 지금도 사실은 막 헷갈리죠, 그죠? 조금만 했는데도 좀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사실 이게 BI의 러닝 커브가 좀 이래요.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실력은 이렇게 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늘기 시작하죠. 러닝 커브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쳤고요. 이거 고쳤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죠? get in force 해보시면 지금 상태는 여전히 permissive 상태죠. 그렇죠? 예, 왜냐? 우리는 설정 파일만 바꿨을 뿐이지 현재 상태를 바꾼 건 없어요. 그럼 이제 C 스테이터스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C 스테이터스로 구체적으로 보면 Secure Enhanced Linux 적용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커런트 모드는 permissive 모드죠. 이게 지금 그거죠. permissive 모드. 그 다음에 config 파일은 enforcing 모드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config 파일은 어떤 때 적용이 되냐? 재부팅할 때 적용이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부팅할 때는 enforcing 모드로 될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도 enforcing 모드로 그냥 바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커런트 모드를 바꿀 땐 그쵸? set enforce죠. 그죠? 그래서 set enforce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리자 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sudo set enforce 뭐 1번 아니면 enforcing 뭐 다 가능하죠. 네. 번호가 아무래도 간편하긴 하니까 1번 하고서 다시 한번 get enforce 해보시면 이제 enforcing으로 바뀌었죠. 아까 permissive였는데 이제 current 모드도 즉 지금 현재 상태도 바로 적용 상태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C 스테이터스를 해보시면 C 스테이터스로 확인해 보시면 이제 current state도 current 모드도 enforcing 부팅을 위한 config 파일도 enforcing. Secure Enhanced Linux는 일단 마무리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걸 왜 이렇게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는 이렇게 enforcing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보안상. 예, 그리고 필요한 것만 이제 허용을 시키는 그런 것이 좋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은 허용이 되도록 돼 있는데 서비스 같은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의 설정을 바꾼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이 Secure Enhanced Linux의
어떤 옵션도 바꿔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동작 모드를 약간씩 바꿔줘야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의 어떤 실행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하나씩 실제 서비스에 가서 어떤 그 서비스의 동작 모드를 변경시키고 거기에 맞게 CQNS 리눅스를 또 매칭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CQNS 리눅스의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호스트네임을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스트네임은 되게 그냥 VM1이나 VM2나 다 여기에 보시면 로컬 호스트라고 나오는 요게 호스트네임이죠. 예, 뭐 JS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로그인 아이디고 골뱅이에서 나오는 요 이름이 이제 이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호스트네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 사실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바꿨죠, 우리가. 그러니까 설치 과정에서 보면 호스트네임을 지정해주는 그 옵션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그냥 기본 값이 저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호스트네임을 진짜로 확인해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호스트네임이라고 그냥 입력을 하면 지금 현재 호스트네임은 localhost.local domain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네임이라는 게 보통 요게 호스트네임이고 요게 도메인 네임이죠. 뭐 왜 여러분들이 뭐 www.google.com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www가 호스트네임이고 google.com이 그 www 이름을 지정해주는 그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이라는 거는 뭐 어떤 그 뭐랄까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 기관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com 결국은 네이버라는 기관의 이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이버라는 기관이 관리하는 호스트들은 뭐 www가 있고 뭐 블로그가 있고 메일이 있고 뭐 그런 거죠. 또 뭐 카페가 있고 그죠? 카페.블로그.com, 메일.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블로그.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에 것이 호스트네임, 뒤에 것이 도메인 네임 합쳐져서 우리가 그거를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다. 그러니까 이름과 도메인 이름을 합쳐서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FQD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FQDN. 어쨌든 지금 현재 FQDN으로 이제 localhost.local domain이에요. 그 앞에 것이 호스트네임이고 여러분들의 그 프롬프트에 나타나는 건 이 앞에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냐? 호스트네임은 etc 밑에 호스트네임이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ls-l etc 밑에 호스트네임 하고 보면 여기에 etc 밑에 호스트네임이라는 파일이 있죠, 그렇죠? 이 안에 저장될 내용이 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cat 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cat 명령으로 etc 밑에 호스트네임 하면 확인할 수 있죠. 해보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상하다. 분명히 그 호스트네임은 그 파일 안에 들어있어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방금 아까. 근데 호스트네임이 없는데 어떻게 호스트네임이 나타나지? 예,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localhost.local domain이라는 게 나타나지? 그거는 별도로 그 호스트네임 파일에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기본으로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hostnamectl이라는 커맨드를 써서 그걸 보실 수 있어요. hostnamectl. 네. 그러면 그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static host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 uns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tatic이라는 게 이제 고정 호스트네임을 의미하죠. 정해준 호스트네임. 그래서 이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즉 아무 내용도 없다. 이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transient hostnam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로컬 호스트라고 됐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 호스트네임이죠. transient라는 거는 변할 수 있는 임시의 지나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된 이름이 아니고 임시로 그냥 지정해주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unset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호스트네임을 지정을 해주긴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최종 목표는 etc 밑에 호스트네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스트네임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마치 아까 VI로 Secure Enhanced Linux의 config 파일을 바꾸듯이 이 파일을 편집을 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스트네임을 입력해 놓으면 되긴 돼요. 그러면 뭐 재부팅하면 그게 반영이 돼요. 부팅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원래 과거부터 고전적으로 거의 모든 설정이 다 텍스트 파일 안에 어떤 텍스트 형태로 설정들이 저장이 돼 있었고요. 그것이 뭐 부팅 과정이라든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돼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설정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설정 파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내용들은.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정 파일에 편집을 해서 저장을 해줬고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건데요. 두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호스트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은 호스트네임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우리가 그냥 호스트네임을 보기 위해서 호스트네임 썼었잖아요. 그 명령어를 써서 설정도 할 수가 있고 방금 아까 또 호스트네임 ctl이라는 명령어를 썼죠. 그걸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은 호스트네임이라는 명령은 오로지 그냥 현재 시스템의 실행 중에만 적용이 돼요. 재부팅하면 사라집니다. 그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인 거. 근데 호스트네임 ctl은 이제 그 설정 내역이 etc 밑에 호스트네임 파일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부팅을 해도 그 값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예요. 호스트네임이라는 명령과 호스트네임 ctl이라는 명령은 둘 다 호스트네임을 바꿔주는데 그냥 런타임에서 현재만 바꾸고 재부팅하면 사라질 거냐 아니면 설정 파일에까지 집어넣어서 재부팅해도 그대로 이용이 될 거냐 그 차이다. 그럼 어느 걸 쓰는 게 좋겠어요? 호스트네임 ctl을 쓰는 것이 서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걸 쓰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에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바쁘니까 호스트네임만 하고 호스트네임 ctl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할까요? 호스트네임 설정 및 변경 적용 여기 있죠. 네. 인포싱. 이게 내가 순서를 좀 바꾸겠군요. 호스트네임 설정은 여기 있군요. 80페이지에 있군요. 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뭐 순서 바뀌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여기 호스트네임으로 확인하고 현재 이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정 파일 확인했다 없다. 그 다음에 그 호스트네임이 IP 주소가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 IP 주소를 대신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한 IP 주소가 이거다. 그럼 IP 주소는 127.0.0.1 이거는 우리가 했었죠. 룩백 인터페이스에 지정된 어드레스. 그래서 룩백 인터페이스의 IP 주소에 해당하는 이름이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얘기는 이 이름으로 원격에서 접속해서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소는 오로지 자기 시스템 안에서만 유효한 주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시스템을 이 주소로 접속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시스템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즉 localhost.local domai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호스트에 접속을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이 설정에 의해서 이 이름은 오로지 저 주소에 해당한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그렇고 요거는 아까 본 거고 호스트네임 요거만 따로 안 봤죠. 예. 그랩을 해서 패턴을 매칭시켜서 특정 라인만 본 거고요. 요건 그 다음에 현재 그 호스트네임의 설정에 관한 변수는 호스트네임이라는 이름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호스트네임의 이름의 변수의 값을 확인해 봤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로컬 호스트로 되어 있다. 그죠? 어떤 그 변수의 값을 확인하려면 앞에 달러를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변수 이름은 호스트네임 대문자. 이 보통 대문자로 쓰는 이건 이제 글로벌 즉 전역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역으로 설정된 변수는 시스템의 어느 모드에서든 다 내가 시스템을 뭐 어떻게 이용을 하든 다 적용이 되는 뭐 내가 쉘을 더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든가 했을 때 항상 그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변수 값이다. 그 값을 참조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 이건 다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호스네임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sudo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어디에다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이 변수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변수가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로그인을 하든지, 그러니까 현재의 그 쉘에서는 변수에는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호스네임이라는 명령에서는 바로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것이 변수에까지는 바로 적용은 되지 않는다. 변수에 적용이 되는 시점은 내가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적용이 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설정 파일에는 저장이 안 된다. 여전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부팅하면 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보고 이거는 과제로 합시다. 이게 조금 더 어렵긴 하죠. 이거는 이제 호스네임 ctl 하고서 set 호스네임 해서 스태틱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호스네임 해서 보면 나타나는 건 이제 앞에서의 이 호스네임 설정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호스네임 변수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이 파일에는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아까는 저장이 안 됐죠. 네. 저장이 안 됐어요. 그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부팅을 해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호스네임 명령어로 바뀐 거는 확인할 수 있으되, 마찬가지로 이 변수에는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그것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프롬프트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로그인했을 때 적용이 된다. 이거는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다시 로그인했을 때 프롬프트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실행했을 때는 프롬프트에는 그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건 호스네임 명령이나 호스네임 ctl 명령이나 똑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재부팅을 했을 때도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는 이게 호스네임일 때는 살아남지 않지만 호스네임 ctl 명령어는 살아납니다. 그 차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호스네임 명령만 바로 해보겠습니다. 호스네임 그래서 아까 이거였죠, 그죠? 여기서 이제 현재의 호스네임 변수 대문자로 로컬호스트 이 상태에서 sudo hostname jsvm1.my domain 그냥 임의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스네임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echo 호스네임 해서 호스네임 변수를 보면 아직도 로컬호스트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호스네임이라고 쳐보면 호스네임에는 이렇게 반영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호스네임 파일엔 저장이 됐냐? etc 밑에 호스네임 파일에 저장이 됐냐? 여전히 안 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임시 용도로 쓰기에 좋다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이제 다시 로그인하면 뭐 빠져나갔다 로그인 해도 되고 아니면 다시 추가로 로그인 해도 됩니다. 그래서 ssh-l js2로 뭐 js2로 로그인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5.128번 요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호스네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프롬프트에도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echo 호스네임 변수 값도 반영이 됐죠. 아까는 그 명령을 실행한 상태에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다른 로그인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전히 cat etc 밑에 호스네임 파일에는 여전히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버가 시스템이 실행 중에만 그대로 적용이 될 뿐이다. 호스네임 ctl은 그게 그 설정 파일에까지 저장이 되고 나중에 재부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질문이 없으면 조금 쉬었다 합시다.